안녕하세요. 네, 김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음소거들을 다 해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 아, 이게 멘토쌤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여러분들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반갑습니다. 또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제가 처음부터, 아까 1교시 수업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네, 횡설수설해서, 네, 이제는 좀 잘해보려고요. 아까 너무 당황해서. 네. 어, 제가 이 멘토를 하면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그리고 멘토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일치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서로 존중하고 그 생각을 하기까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해를 해서 이해가 되면 서로 공감도 되겠죠. 지금 제 앞에 화면들이 굉장히 번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네. 자, 네.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많은 친구로서 멘토. 이 제목에서 일단 실패라는 말이 먼저 나온 것은 실패가 없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성공에 이르기까지 우리 멘토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성공들을 해오셨고 얼마나 많은 실패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완벽한 멘토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멘토와 멘티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멘토 선생님들께서 다른 멘토 선생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오늘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줄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관과 어떤 학원들은 많지 않습니까? 뭔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놀이를 통해서 뭔가 한 가지만을 또 한 가지 이상을 기억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멘토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희망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색깔을 희망의 색깔이라고 하죠? 선생님들 대답이 있어 주시면 제가 한결 힘이 날 것 같은데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제가. 네, 소원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 목소리를 들어야 제가 힘이 나고 좀 덜 뜰 것 같아요.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지금 손을 달달달 들고 있어요. 지금 되게 무서워요. 저 혼자 앉아 있어요. 어둠 속에서. 네, 희망의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색깔을 이야기하죠? 노란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란색을 보면 우리가 희망을 느끼고 그 희망을 통해서 아이들이 희망의 빛을 따라서 빛을 바라보고 쭉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는 것이 멘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멘토와 멘티가 재미있고 즐거운 1시간 열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멘토링에서 아이들에게 희망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멘티는 친구지 결코 스승이 아니에요. 네, 스승과 요즘 사제 시간의 멘토링을 사제 시간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친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멘토링에
모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라는 것과 아이, 어른과 아이의 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 안에서 서로 어떤 다른 행동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멘토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거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이럴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네. 처음 멘토링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존에 여러 회차에 걸쳐서 이미 멘토링을 수년간 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멘토링을 진행할 때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멘티에게 다가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이 나오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영국 속담에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것보다 되돌아가는 게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멘토링을 진행하다가 1회차에 진행하다가 이거 아닌데, 멘티의 반응이 너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주저없이 다음 차 시에는 완전히 생각과 프로그램 자체를 모두 수정해서 바꿔오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멘토링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멘토링이 진행되고, 근데 처음 수업에서 아이들이 아무 반응이 없고 오히려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따로 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빨리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수정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멘티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거를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기관에 가면 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어떤 기관에 가보면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많은데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니들은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뭔가 베풀어 줄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면요, 아이들은 이미 벽을 쳐요. 멘토도 별 수 없구나,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입견 없이 아이들에게 동등한 시선으로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몸짓,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어두에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가르치는 어떤 훈육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것들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피터팬의 부모님이 피터팬이 돌아올 때까지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아이들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나의 영역 안에 함께 우리의 영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기다려주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멘토가 멘티를 처음 만나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 대답이 없으니까 굉장히 뻘쭘하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멘토가 멘티를 처음 만났을 때 서로가 어색합니다. 서로가 불편하고. 네. 근데 우리가 찾아가는 인생 나눔이잖아요.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 그들의 영역과 그들의 공간 안에, 그들의 생각 안에 멘토가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건
우리가 그 아이들의 영역에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다가갈 거잖아요. 그 아이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먼저 경계를 하겠죠. 내가 나의 놀이 공간 안에 나의 고유 영역 안에 멘토라는 어른이 문을 열고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이 어른이 안전하다는 믿음, 그 늑대와 돼지 삼형제처럼 돼지 삼형제가 늑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떻게 알아보죠? 늑대가 부드러운 말과 그리고 돼지들의 엄마라는 그런 믿음을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멘티에게 안전한 멘토라는 거 그리고 나는 너 편이라는 거 이런 믿음을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스피칭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어른은 좀 다르구나. 적어도 내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갑자기 마음을 확 열어요. 그리고 손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막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우호적인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이 행동으로 표현한 아이들을 내치지 말고 늘 애정 어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네, 수업을 약 80여 분간 진행을 하면서 80분 동안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남겨줄 수 있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들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했는가 보다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내서 들어주었는가. 대부분은 그 멘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그리고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뭔가를 항상 아이들과 공감이라는 미명하에 어찌 보면 일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제가 창간 수업을 갔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값지고 놀이도 굉장히 아이들이 재미있어 했지만 그야말로 놀다가 오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줄 여유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신 안타까운 멘토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멘토님의 애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 교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나니까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사회적으로 내가 이 정도 경지에까지 이르렀으니 너희들에게도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줄게. 이것들은 아이들에게 우호적인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아이들에게 너무 높은 산인 거죠. 그래서 멘토가 정말 멘티를 이해할 수 있는 거, 멘티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가 찾아가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은 원하지 않는 찾아갈 필요가 없는 그런 미명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또는 아이들이 제게 약속을 정합니다. 서로 궁금한 거 남기지 말자. 쌤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하고 쌤이 너희들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할게. 그래서 아이가 어느 날 팔에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고 오면 어쩌다가 다쳤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멘티들은 수업을 하는 내내 그 멘토의 표정과
그리고 손짓, 발짓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못 봤을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멘티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멘토의 어떤 실수와 멘토의 어떤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 절대 안 놓칩니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가 서로에게 그 시간의 수업에 관해서 궁금한 거 남기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그리고 나쁜 말을 서로 간에 하지 말자. 그 아이들이 그 유행처럼 이렇게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 욕설에 대해서 경악할 것이 아니라 우리 멘토쌤들은 다들 뭐 훌륭하신 분들이시니까 어떤 아이들의 욕설 이런 데서 굉장히 놀라시는 쌤들도 계셨을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욕설을 했을 때 그 욕설이 어른들로부터 비롯됐다는 거 그거를 인지한다면 아이들에게 놀라는 표정보다는 그게 옳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적어도 우리 수업 시간에는 서로 나쁜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는 동안 우리 멘티들 제 수업 시간에 있는 멘티들이 늘 자랑스러운 이유가 인사들을 너무 잘해요. 아주 큰 소리로 쌤한테 인사를 하고 반가움을 충분히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솔직한 게 전 시간에 어떤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도 그 좋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 때도 제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려요. 애들은. 왜? 너 오늘 왜 표정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그 아이는 수업 시간 내내 한마디로 따로 놀아요. 네, 제 수업에 어떤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제 수업 전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봐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대답함으로써 그거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게 해소가 되면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을 할 때 수업이 끝나기 전 시간까지는 서로에게 꼭 칭찬을 한 가지 이상은 해줍니다. 물론 멘티들도 저에게 칭찬을 꼭 해주기. 칭찬할 건덕지가 칭찬할 소재가 매번 어떻게 있냐고요. 늘 있어요. 네, 찾아보면 정말 칭찬할 게 없으면 오늘 정말 멋져 보여요. 오늘 옷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라도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은 그 칭찬이 비록 형식적인 것일지라도 기분 좋은 말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늘 잔류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 시간 동안 적어도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운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게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다음 주에 제가 수업을 할 때까지 하나의 동력이 되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칭찬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요. 그 아이들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칭찬을 저절로 해요. 한 가지 이상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10가지, 20가지도 속사포처럼 막 이렇게 내뱉어요. 그 칭찬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많아도 넘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늘 저는 그 책을 펼치면서 시작을 해요. 수업을. 그 책이 하나의 소재도 되지만 주제도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 수업 시간의 주제와 관련된 책을 펼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책을 펼치면서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한 시놉시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 수업이 결코
아이들에게 지겨운 시간이 되지 않도록 책에 나오는 어떤 묘사라든지 행동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가 의외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면 책에 얼마나 주목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다음 시간에 정말 긍정적으로 이 책을 읽는 동안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요, 애들이. 그래서 책은 보통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책을 훼손하지 말아라. 책을 찢지 말아라. 책에 낙서를 하지 말아라. 오롯이 책을 지키기 위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책꽂이 책이 심지어 거꾸로 꼽혀도 책은 똑바로 꽂아야지. 그리고 책이 흐트러져 있으면 책을 똑바로 줄을 맞춰서 세워놓고 정리정돈을 잘해야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수업이. 책을 위한 것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에 낙서도 하고 그것도 책과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이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땅 따먹기 놀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창의적으로 만든 놀이여서 어쩌면 조금 미흡할 수도 있는데요. 멘티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이 책으로 이게 책의 화면이 나오나요? 제가 제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각 멘티가 책을 한쪽을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러면 한쪽을 읽은 책을 읽은 쪽을 찢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이렇게 찢어서 이 찢은 한 장의 책이 나의 첫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가지는 상징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어른들도 땅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넓을수록 좋겠죠. 자기가 가지는 영역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책을 서로 빨리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남지 않을 것 같죠. 근데 놀라운 아이들의 초능력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다 읽으면서 정말 다 기억을 해내요. 그리고 이 책의 영토를 점점 넓혀가면 나중에 이 책이 나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은 순간 동화책이기 때문에 책 페이지가 약 30여 쪽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펼치면 아이들의 그 책을 펼친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사각형으로 한 줄로 쭉 이렇게 책을 펼치는 아이도 있고 원형으로 영토를 만드는 아이도 있고 네, 그렇게 다양하게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렇게 영토가 형성이 되고 나면 아이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상대의 땅을 한 페이지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진 아이가 위너가 되는 거죠. 승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땅 따먹기 놀이인데 이 책을 찢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책은 책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나서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간 책들을 동화책들을 아이들의 손에 의해서 다 찢어지고 이게 기억에 남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페이지가 또 안 넘어가. 제 손이 이렇게 망손인 것 같아요. 네, 페이지가 안 넘어. 네,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은 희망의 꽃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서 우리 멘토 선생님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려면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희망의 꽃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제가 이렇게 꽃을 가지고 있어요. 이 꽃이 어떤 우리가 멘토와 멘티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이 되는데 이 꽃에 불을 켜고 이거를 어딘가에 숨기죠. 숨기고 나서 탐험가와 안내자를 정해서
안내자가 안대를 하고 있는 탐험가를 안내해서 이게 휴대폰의 음량 효과를 이용해서 밤길 소리 있죠. 네, 대체로 부엉이 소리, 늑대 소리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울리고, 그리고 안대를 한 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이가 이제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서 이 꽃을 찾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게임인데 이 게임도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방해를 하죠. 이 꽃을 못 찾게끔. 이런 놀이가 아이들과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꽃을 찾았을 때 아이들 표정이 정말 대박입니다. 이 꽃을 찾으면 아이들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주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리고 그림자 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서로에게 짝을 정해서 두 사람이 한 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주인이 되고 한 사람은 그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는 당연히 주인이 하는 행동과 말을 따라합니다. 실제로 그림자는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그림자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주인과 똑같이 따라하다가 주인이 어려운 말을 일부러 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림자가 틀리게 되겠죠. 그림자가 틀리면 그 순간부터 그림자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상대를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따라한다는 게 모든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한다고 하죠. 네, 이렇게 서로가 따라하다 보면 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도 굉장히 서로를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놀이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놀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업은 어찌 보면 이 수업이라기보다는 제가 다른 멘토 선생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멘토스쿨이라는 게 누가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제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했거든요. 네, 지금부터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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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주무시다가 나온 거 아니죠? 목소리들이 네.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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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황소영 선생님은 뒤에 배경이 서재인가요? 책꽂이인가요? 네, 저희 방이에요. 네, 너무 설정 같아서요. 너무 예뻐요. 실제입니다. 네, 네. 그리고 김명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으세요. 네. 그리고 홍경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성국 선생님 너무 멋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박한서 선생님 너무 닮으셨는데 혹시 작가세요? 음소거 해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요. 우리 김경호 선생님. 김경호 선생님. 잘 안 들리시나 보다. 우리 정미숙 선생님. 이게 지금 멘토 선생님 제 말씀 안 들리는 분 손 좀 들어부터 봐주실래요? 제 말씀 안 들리는 분? 다 들리세요? 네. 우리 정미숙 선생님 들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미숙 선생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지난주 수업 뭐 하셨어요? 어떤 수업 하셨나요? 지금 글자가 멀어서. 네, 정혜숙 선생님이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이게 히읗인데도 미음으로 보임. 노안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잘 안 보입니다. 네, 정혜숙 선생님 어떤 수업 하셨나요? 제가 지금 그 아이들하고 네. 그 베토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베토벤 따라하기라고, 예, 베토벤 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베토벤 가면을 만들어서 예, 지휘를 해보고
예, 그리고 이제 베토벤이 이제 귀가 안 들렸는데도 이렇게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고 혹시 여기 본인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앤서니 브라운의 그 책 그 겁쟁이 빌리로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걱정을 이제 해소하는 여보세요? 예, 그런 내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베토벤 가면은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예, 예, 만듭니다. 아, 보여드릴까요? 그럼- 잠깐만요. 네, 그 보여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자, 우린 모두 베토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조금- 예.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거? 아니, 이거는 저는 이제 우리 저랑 같이 하는 그 미술생님의 힘을 약간 빌렸고요. 그 아이들은 좀 아이들 나름대로의 그냥 다양하게, 예, 예. 그 베토벤 얼굴이 보면 네. 이제 본인 얼굴 같이 이렇게 많이 네,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눈 부분만 약간 네.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왕관을 귀 쪽으로 해서 마분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또 연극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면이라는 게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익명이 생기니까 네. 자신감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하면서, 음악에 베토벤의 음악에 맞춰가지고 지휘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음악, 앞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학년이 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도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했는데 중학생들은 영화 칵핑 베토벤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게 주요 장면을 아이들과 함께 감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가면을 쓰면 일단 자신감은 생길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일단 자신의 얼굴이 가려지니까 용기도 생길 것 같고. 우리 김명근 선생님인가요? 김영건. 네. 예. 김영근 선생님요. 선생님 네. 어떤 수업 하셨어요? 지난주에? 수업 시작 못했습니다. 아직 못 하셨고. 네. 예, 오락소리 안 해요.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첫 수업을 하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나도 알리고 멘티들을 잘 알고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영근 선생님은 걱정이 전혀 없으신 걸로. 걱정 안 되시죠? 솔직히 자신 있으시죠?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그죠? 가서 네, 재밌게 놀아야지 그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른 선생님 혹시 제가 멘토링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네, 우리 오지원 선생님인가요? 네. 오지현 모든 게 다- 선생님요? 네, 맞습니다. 예, 저기 김사연 멘토님 수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 궁금하거든요. 다요. 네. 그래서 조금만 자세히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웃라인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예, 좀.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초기에 이제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네, 네, 올해가 처음이라서 그 멘토링 계획서 할 때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 튜터님이 네. 김사연 선생님 그 멘토링 계획안이 많이 좋더라. 예. 그래서 선생님께 한번 그 계획안을 좀 이렇게 좀 봐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으라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선생님. 네, 기억나시죠? 네. 예, 그래갖고 제가 보기는 봐도 그냥 제가 많이 저기 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시지? 하고 좀 궁금해하기는 많이 했었어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다른 분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누가 잘한다던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애살이라고 하잖아요. 관심이고 적극적인 어떤 참여.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참고가 좀 되셨습니까? 제 계획서를 보고. 네, 네, 예, 많이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 쓰셨더라고요. 누구나 이해하기 좋게. 네. 예, 그래서 그건 도움이 됐는데, 아, 이 수업을 어떻게 하시지? 라는 거는 또 하나의 궁금증이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 그런 말 있죠.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거. 네. 계획서는, 말 그대로, 저는 계획서보다 어떤 수업을 할 때 그 계획서의 몇 배가 되는 에너지를, 제가 소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과, 80분 동안 뛰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그리고 수업 계획서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수업 방향은 모든 게 멘티에게 향해 있습니다. 네, 멘티와 똑같이. 그래서 계획서를 보시면 마치 멘티에게 이야기하듯이 적었을 거예요. 네네네. 대화체 형태로, 그죠? 네네네. 네. 저는 어딘가에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뭐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절차 이런 것들조차도 아이들 위주예요. 네. 제가 멘티들로 인해서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모든 방향을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계획서를 다시 보시면, 그게 네. 그렇게 어려운 계획서는 아닐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아동센터에서 김사연 멘토님 오시는 걸 네. 많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 센터장님도 그렇고 그 멘티들도 예, 선생님을 많이 좋아한다고. 예. 근데 그런 말씀을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들었는데, 정작 기관에서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 애들한테도 그런 말은 못 들어봤는데, 쌤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리고 어른들이 좀 가식적이면 그것조차 다 알아낸다는 거, 그것조차 다 알아봐요. 애들은 신기할 만큼 정말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정말 솔직하게, 혹시 수업 들어가기 직전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거 툴툴 털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아이들은 다 압니다. 네, 선생님. 나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네. 궁금해서 전화 드리면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뭐 큰 비밀 없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남숙 선생님.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금난게 아닌가? 네, 뭔가 제 수처는 네, 반가운데.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전화 연결됐나요? 아닙니다. 뒷 배경 넣어놨습니다. 네, 너무 네, 멋있으세요. 화상 배경입니다. 다들 네. 굉장히 센스가 있으세요. 네. 네. 선생님, 멘토링 수업하는 거 재밌으세요? 지금 저는 신입인데요. 네. 추석 쉬고 하게 돼서 설레임과 궁금증이 많습니다. 아직 첫 수업을 시작을 안 하셨나요? 못했습니다. 네네. 추석 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멘토 첫 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첫 네. 수업을 못 하셨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요. 그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다, 네, 그죠? 많죠. 네. 네, 추석 쉬고 들어가실 것 같으면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네, 혹시 그런데 궁금한 거 이제 있으면. 네. 교육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네. 지금 두려움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 스태프님께 네. 또 많이 여쭤보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우리 투터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네, 그렇죠. 네. 저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황수연 차트님 들어와 계시는데, 네. 저 의식하지 않고 말했는데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 질문 한 많으시. 가지만,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멘토님들한테 네. 이런 걸 좀 공유를 했으면 좋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멘토링 주제를 가지고 멘토링 활동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부 멘토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그냥 게임은 게임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활동과 게임의 경계가 모호한? 그래서 이제 어떤 멘토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더니 그거 게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안 하고 내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게임에다가 미사 여구를 붙여서 보고서를 쓰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멘토님 것뿐만 아니라 다른 멘토님들도 활동 위주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게임이 네. 아니고 뭔가 활동을 통해서 멘티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멘토님이 하고 계신 실 사례를 같이 한번 다른 멘토님이랑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그 책을 가위로 잘라서 아이들이랑 멘토링 프로그램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네. 그 사례를 다른 멘토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례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게임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80여 분의 시간을, 제 시간도 중요하지만 멘티들의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단순하게 윷놀이 몇 판 하고 집에 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주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그 주제에 맞게 중간중간에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남겨두고 오는 것이, 그게 어떤 멘토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놀이 하나를 배웠다고 해서, 그리고 재단 블로그에 가보니까 또 놀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것들을 응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80분을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놀이를 무한 반복하면서 계속 아이들에게, 놀이에서 끝나버리면 결국은 아이들은 그냥 한 판 논 거예요. 근데 멘토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멘토링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충분히 그거는 잘 섞어서 놀이를 잘 활용해서 어떤 멘토링의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잘 하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책을,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책 자체를 아끼고 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이 책을 찍기도 하고 책을 쌓기도 하고, 네, 책을 던지기도 하고, 책으로 책 맞추기 놀이도 해요. 저는 책으로 비석치기 놀이도 하고, 책을 가지고 노는데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죠. 그게 시놉시스가 얼마나 잘 정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이것만 알면 책을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은 읽어서 마음에 담도록 하고, 이 책은 버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수업,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지향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이 책을 가지고 활용하면 의외로 재미있는 놀이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 수업의 대부분이 제가 생각해서 대부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책 하나만으로도 거의 10회에 걸쳐서 수업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책이 많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어때? 답변이 좀 됐습니까? 네.
우리 투트 선생님 포커스도 하시고 안 들리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27분. 질문 더 받아도 됩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좀 더 받겠습니다. 이성옥 선생님? 성함이 맞나요? 아유, 목소리가 음이 소거된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아, 마이크를 안 켜졌다고요? 아까 소리 났었는데 선생님 목소리 안 들려요. 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아이고. 우리 이 선생님 마이크가 안 켜진 건가요? 아, 마이크 볼륨이 낮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실래요? 아유, 안타깝게도 이쪽에서 기술적으로 네? 혹시 오디오 설정에 들어가셔갖고 볼륨을 올려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디오 설정에서 마이크 볼륨을 올려야 되는데요. 네, 네, 마이크 볼륨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줌 수업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기술적인 부분.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하면 제가 참 너무 듣고 싶은데 못 듣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정말. 채팅창으로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답답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 전상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예, 네, 작년에 건강- 저랑 같은 조였는데.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우리 전상준 선생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저분도 저하고 같이 글밥 먹고 계세요. 요즘 작품 활동 많이 하시나요? 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일로 많이 못해요. 코로나가 진짜 문제다, 그죠? 선생님 수업 지금 들어가셨나요? 예? 수업 들어가셨습니까? 예, 수업 이제 4시간 했어요. 4시간요? 예. 네. 어떤 수업, 마지막 네. 수업 어떤 거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학생들의 그 뭐 의사소통, 중학생이에요. 아, 지금 아이들이 보면 의사소통 하는데 참 말로도 그렇지만 글로는 더구나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기초적인 거, 일기쓰기라든지 편지 쓰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훈련합니다. 그냥 예문을 많이 들려주고 또 평가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 직접 쓰는 거 발표해서 서로 평가해보기도 하고 그래 아들이 어떤 것은 잘했다고 웃고 어떤 건 또 가기도 하고 뭐 하면서 그래 지냅니다. 저도 예전에 그것도 어쩌면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예. 그럼요. 그래. 네. 그 글쓰기 수업은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은 어차피 수필을 또 강의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게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만 말씀해 주시면.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요? 예. 좀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 작년에는 그 수업을 하는데 수준이 너무 높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올해는 확 낮춰가지고 네. 아주 기초되는 것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업 들어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올해 첫 그 멘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업을 못 들어가신 분들을 많이 뵈서 너무 우리 팀에 안타까워요. 우리 그러니까. 팀에 가 있더라고요. 아유, 참 그렇습니다. 우리 정혜수 선생님 갑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 보이는데? 네. 저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네. 네, 수업 어떤 거 진행하셨습니까? 아직 못 들어가셨나요? 제가 갑자기 지금 뭐 업무를 지금 해야 될 거 있어가지고 잠깐 업무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네. 저는 저기 10회차 지금 이번 주에 10회차에 마지막 수업이네요. 네. 예, 마지막 수업이고 그 다른 그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수업은 지금 6회차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희들 거기서는 이렇게 수업을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 네네. 네, 지금 일하실 게 있으시다니까. 네. 갑자기 지금 예. 자, 화면 끄시고 일부러 가셔요. 네. 예, 일하셔야죠. 그럴게요. 예, 소리도 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더 높이겠습니다. 예. 네, 김경관 선생님. 네. 우리 송경희 선생님. 네? 네, 홍경희 선생님. 네, 네, 수업 들어가셨나요? 저는 이제 추석 지나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길게 많이 기다렸는데, 그죠. 또 금세 또 추석이 돼서,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니까, 그죠. 네. 네, 수업을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다가, 짜증나다가, 화가 나다가, 근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막상 수업이 진행되면요. 조금 더 준비를 할 걸 그랬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예, 또 추석 연휴 동안에 좀 가족, 좀 시간이 되면 좀 더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80분이라는 시간이 네. 굉장히 길 것 같아요. 그 긴 시간이지 않을까. 한번 가서 우선 봐야지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우리가 보통 도입, 전개, 종결 이렇게 할 경우에 그렇게 하고도 좀 시간 배분이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네. 그 주제를 하고 난 뒤에 또 이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시간 모자랍니다. 네. 제가 장담할게요. 네. 예.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뭐죠? 어떤 주제죠? 첫째는 그냥, 네. 예? 어떤 주제인가요? 첫 번째가? 저는 그 푸드 테라피, 음식을 가지고 아이들 심리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주제를 10회차는 그렇게 10회를 그렇게 거의 나눠놨어요. 거의 음식을 먹는 걸 매개체로 하는 걸로 마음 나누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첫째 시간에는 그냥 인생 나눔 얘기를 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과자 갖고 게임 같은 거 하고 이제 그럼 인생 나눔은 소개하고 아이들 서로 자기 소개하고 저도 저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 조금 이제 그나마 음식 테라피에 대한 또 소개도 또 해야 돼. 그런 거 나누고 그러면서 조금 그걸 갖고 약간 먹는 걸로도 이렇게 과자 옮기기, 빨대로 옮기기 이런 게 조금 그렇게 오픈 게임 같이도 하고 약속 정하고 그 정도로 하면 80분이 남을 것 같은데 더 본 수업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쌤, 제가 지금 음식 맛도 못 봤는데요. 쌤이 한 3분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네, 80분 금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을 대충 들어봐도 그 80분 내에 끝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만큼 80분이 짧은 시간이에요. 네, 쌤들이 처음에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이 시간이 남으면 뭘 하지? 그걸 많이 걱정하시던데
이런 카드 같은 거 준비해 보세요. 이 글자 낱말 카드 같은 거. 요런 네. 거. 이 낱말 카드 이거를 저 같은 경우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 낱말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면 이거 텔레비전 방송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낱말 카드가 있어요. 이거에 만약에 그 구하기 힘드시면 그냥 그 코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글자를요 단어 있죠. 단어들을 가지고 이 낱말 카드를 출력해서 코팅해서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혹시나 그럴 일 없으시겠지만 시간이 남으면요 이 낱말 맞추기 게임 요것도 괜찮아요. 네,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지금 한 분만 질문을 더 받을까요? 네, 시간이 지금 3분여 남아서 우리 영남권에 계신 선생님들은 제가 꼭 지명을 해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네, 선생님. 황원만 멘토님도 고학년 친구들 데리고 꿈에 대해서 쭉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이제 거의 9회차가 왔는데 황원만 멘토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화면이 안 떠서요. 제가 무슨 일을 보시는가 싶어서 호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황만 쌤도 저 궁금한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고학년 친구들만 데리고 하시는데 네. 뭐 약간 큰 학생들 수업하듯이 멘티들이 되게 착하기도 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계시군요. 네, 황 선생님. 황만 쌤님. 선생님. 네, 지금 화면이 안 떠서 네. 들리시나요? 네? 이성욱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립니다. 말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가 접촉이 잘 안 됐는지 이제 되네요. 네, 네네, 우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칠 때 돼서 우리가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네, 예정이 되어가지고 네, 준비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16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네. 여기 센터에 가서 인사 나누고, 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첫 수업이 10월 4일인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첫 수업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근데 지금 이제 16일 날 가가지고요. 이제 네. 센터에, 아직 센터 가서 어떤 상황인가를 지금 아직, 상황을 지금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일단, 네네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를 끝까지 못 들으면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저도, 고맙습니다. 마지막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선생님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렇게, 좀 어색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느덧 시간이 마칠 때가 되어서, 다들 우리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워크숍 잘 들으셨나요? 되게 여러 다양한 멘토링의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시간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묻고자 합니다. 3시 50분이 되면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오늘의 강의가 어땠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그 보수교육을 진행을 할 때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엄청 열정적으로 다들 멘토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모신 멘토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모습이 정말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 멘토링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어가지고 끝나신 분도 있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리하시게 되는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멘토링을 이렇게 해왔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팁들이 있구나, 내 멘토링에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지라고 하는 알찬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멘토로서의 활동을 응원드리고요. 저는 다음 성과 공유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안녕.